실기라는 단어 많은 분들이 뜻을 아시겠지만 제때 타이밍을 놓쳤다. 실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제서야 이제서야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렸지만 실기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탐지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때놓친 심각 수준으로 위기경보를 왜 진작에 올리지 못했느냐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과감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최소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주말이 지나서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렸고 보건복지 장관은 대구 근처의 대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2주간 외출을 자제하라라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뒤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6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6번째 사망, 급속 악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망자 총 6명인데 첫 번째 사례는요. 청도 대남병원 여성 A씨인데 21일 확진 후 폐렴 증세로 부산대병원에 이송됐고요. 이송 전 주변에 바깥 나들이로 기분이 좋다라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로 이송 중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2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 그 짧은 과정 중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미스테리입니다. 급속 악화. 경주시 남성 B씨인데 나이가 40살입니다. 20일 오후 4시부터 21일 새벽 1시까지 회사에서 야근했다는 거예요. 경주 회사에서. 야근할 정도의 체력과 야근할 정도의 컨디션이면 문제 없었다. 주변 직장인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후에 돌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들은 기침만 조금 했고 죽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망한 당일까지 새벽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했는데 급속히 악화가 됐다는 것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바이러스 전공하셨던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일단은 이 2명의 사망 케이스가 조금은 걱정스러운 게 지금까지는 사망자들이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 폐렴이나 폐병이 있었던 분들 위주였는데 지금 이 2명의 케이스 같은 경우 특히 두 번째 이 40세 남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강했고 기저질환도 고혈압약 먹는 것 빼고는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1시까지 야근한 사람이 그날 사망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알려져 있는 그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낮다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초기에 발견을 하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2건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 예. 물론 감염병으로 사망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부검하는 과정에서 그 의료진에게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감염병. 지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부검하지 않는다. 네, 부검하지 않고 화장을 한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진행되거든요. 어쨌든 뭐 부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2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염된 시점부터 많이 경과가 진행됐다. 예. 근데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몸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증식을 이미 마쳤고요. 예. 이제 급속하게 이제 증상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증상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셔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전공하셨으니까 마치 기생충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숙주를 찾는다. 본인이 길게 더 많이 생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본인이 전파하기 쉬운 숙주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몸에 들어와서 인간을 숙주 삼으면 그 안에서도 증식을 하는 겁니까? 이 코로나19가? 그럼요. 거의 감염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 내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수를 불려간다는 거예요. 그럼요. 내 몸 안에서. 네. 그게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숙주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뭐 바이러스 그 자체가 병원성을 띠는 경우도 있고 이게 면역 반응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면 그러면 과도한 면역 반응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게 폐렴을 유발을 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폐 세포들이 작동을 못하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주말 사이에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현 상황을 뭐랄까요? 안일하게 봤던 걸까요? 왜 위기 경보를 진작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았던 겁니까? 몇 가지가 좀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 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제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중국 사람들 전체를 막아야 된다는 의견도 청와대 청원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이죠. 열흘 전에 앵커 말씀하셨지만은 머지않아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다 하고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을 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 필요 이상으로 진행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정책 책임자로서의 일단 뭐 좀 안일한 마음 또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도 뭐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무 일찍 마음을 놔버린 것 아닌가 싶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놨고 대통령의 마음이 국무총리, 장관, 뭐 여당에까지 이제 전파가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3일이에요. 13일 날 대통령께서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곧 머지않아서 이게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종식될 얘기했습니다. 것이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사인으로 가냐면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경계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좀 이완되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 일 이후에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화면을 봤어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 아니 총리님 마스크를 안 하셨네요 하니까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데서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무총리가 예. 정세균 총리가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도한 공포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같이 이어내요.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승리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승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미애 장관은 미국 같은 나라는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그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제가 볼 때는 마음을 일찍 놨고 방심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못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놓고 들은 쪽만 유리한 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의사협회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내리는 이 진단과 경고를 무시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홍영표 민주당 대변인이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중국인 전면 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홍영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입니다. 의사협회의 의견마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얘기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얘기를 무시해버리는 나쁘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만. 그래도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지나친 방심이 엿보이는 대목 그대로 드러냈던 거죠. 그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